책에 대해서 어린이, 특히나 그 유아, 또 유치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영어 학습할 때 또 다른 하나의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동요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 많이 알다시피 노래를 하면 굉장히 흥겹고 즐거워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라는 그 자체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여러 가지 그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 영어 방법론에 있어서 또 가장 필수적인 거,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가장 또 하다 보면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영어 동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래라는 자체는 사실은 어떤 일정한 리듬이 있고 또 어떤 곡에 어떤 가사 혹은 스토리를 붙여서 하나의 드라마나 또는 간단한 동요 형식이나 아니면 동화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 노래라는 자체가 어떤 엄마들은 선생님 넌 영어 노래 부르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 입에서 잘 다 나오지도 않고요. 또 영어 노래를 하면 뭔가 또 율동도 해줘야 될 건데 율동도 사실은 제가 좀 잘 안 먹히고요. 제 몸에 좀 율동이 좀 안 따라주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어 동요나 또 다른 영어 동요지만 좀 더 약간 좀 색다른 분위기의 그런 노래들은 사실은 우리 그 미취학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럼 이걸 가르쳐줄 때 어떻게 가르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가르치는? 성의를 다해서 잘 가르쳐주면 돼요. 한마디로. 그죠? 그럼 엄마들이 말했을 때 성의를 다해서 잘 가르쳐준다는 의미는 사실은 아이하고 어떤 눈맞춤이 꼭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 보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아이는 작으니까. 하지만 그 눈높이 그 자체가 내가 한 무릎만 구부리게 되면은 아이와 눈높이가 같이 맞춰지게 돼요. 눈높이를 맞추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그 아이와 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키도 맞추지만 그 아이의 연령 또 내 아이의 수준 그걸 함께 맞춰주라는 얘기가 사실은 눈높이를 맞춰라, 눈맞춤을 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영어 동요로 아들과 신나게 뭔가 영어를 좀 더 쉽고 재미나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엄마들은 내 아이와 눈높이, 눈맞춤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럼 내 아이가 지금 7세다. 아니야, 우리 아이는 아직 4세다. 아니야, 우리 아이는 지금 기껏해야 한 2돌 지나서 한 3세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줄까? 그 아이의 수준이 되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의 수준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수준이 되어주는 그 말 자체는 물론 그 아이랑 노래를 하면서 그냥 멀뚱멀뚱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그 의미라는 거는 반드시 몸으로, 몸 동작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라는 얘기 있어요. 어떤 일정한 리듬을 들을 때 우리 엄마들은 기분이 어때요? 리듬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가 똑똑똑 우리 비가 왜 유난히 이렇게 오는 날은 부슬부슬 오는 날은 또 빗소리가 마구마구 들리는 날에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떤 떨어지는 그 속도가 사람의 어떤 심장 맥박 독수와 거의 같다는 얘기도 하고 또서 유아 아기들이 비가 오는 날 더 잠을 잘 잔다는 그 이야기도 역시 그 어떤 의학적인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듬 하게 되면 애초부터 엄마들이 선생님 저는 리듬 진짜 못해요. 그래서 노래는요. 리듬을 못하는데 노래는 당연히 더 못하죠. 그러면 어쩌라고. 그죠? 네, 그거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요즘은 랩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랩이라는 자체는 어떤 그 일정한 곡을 붙여주지 않아도 사실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그것도 하던 사람이나 하지 연습을 해야지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실 때 난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엄마들부터 난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아이랑 참 즐겁게 놀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한번 가지시면 그 자신감의 그 여파가 우리 아이들한테 기가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 기 살리는 데도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떨 때 가장 흥겨워하고 어떨 때 가장 신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뭔가 몸을 막 움직일 때, 그죠? 한두 끝도 없이 움직이잖아요.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움직이죠? 몸을 막 움직일 때 또 어떤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같이 박수치고 율동하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얘기를 하고, 희한하게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는요, 집에 와서도 흥얼흥얼거려요. 뭔지 모르는 비슷한 소리인 것 같은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더라도 뭔가 마구마구 아이들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노래의 커다란 장점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리듬에다 어떤 우리가 곡을 붙이고 또 곡에다 어떤 가사를 붙여서 일정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준다는 얘기는, 그건 아이가 그만큼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한 번 쉽게 배운 건 또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살다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감각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자 한 번만 터치를 해주게 되면 그 감각이 살아나서 다시 기억해내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어 노래 배우기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기능, 스킬을 익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릴 때 피아노 배우잖아요. 또 체조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피아노 배우는 것도 한 3, 4년 배우다가 건뒀어. 또 체조도 아이가 어떤 발레나 아니면 고전무용이나 아니면 또 다른 체조나 이런 거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스탑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났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그 기능을, 그 감각을 다시 살리고자 할 때는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그 기능이 살아납니다. 자, 한 번 익혀진 기능은 우리가 평생을 가도 그 기능이 안 없어져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워보신 분 거의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엄마들요. 그렇죠? 지금도 피아노 건반 앞에 앉았을 때 사실은 간단하게 뚱땅뚱땅 거리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잘 나가던 곡을 막 연주하던 그런 거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던 간단한 곡들은 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효과인 거죠. 한 번 익혀진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어 동요나 노래를 가르쳐줬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또 흘러나오면서 그거는 곧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기 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말하기라는 거는 사실은 말하기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면서 사실 듣기라는 것이 같이 겸하게 될 수 있죠. 또 더 아이가 연령이 더해가면 갈수록 말하기와 듣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말하고 듣는 거다 보니까 글씨에 문자에 이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문자 플러스 이제 리딩까지 저희가 도전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멀리 너무 가지는 말고 오늘 우리가 유아 유치를 위한 그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어 동요 노래를 배우기를 어떻게 무엇으로 배워주고 싶고 또 배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이 노래를 하나를 배웠으면 이 노래와 다른 걸 어떻게 연결을 해서 또 다른 학습으로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을까라는 걸 오늘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오케이? 이제 고개들이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오늘 어떤 걸 하시려는지 알겠다. 오늘은 제가 노래를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노래를 가리키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엄마랑 아랑 싱싱 투게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제가 뭐든지 영어 학습 또 어떤 학습이라든가 영어 놀이라든가 모든 거에 나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까지 우리 아이들 해놓고 싶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우리한테 어디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 어떤 학습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지만 흥겨운 영어 노래로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유도하라. 이거는 기본적인 거. 어쨌든 영어 노래를 하면서 아이가 노래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중얼중얼 결국 중얼중얼 옹알이가 우리가 언어가 되듯이 중얼중얼하는 토막토막의 어떤 단어들이 결국에는 문장이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문장들은 결국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 그 기본 밑받침이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두 번째, 대충 하는 노래 10곡보다 제대로 알 줄 아는 한 곡이 낫다. 동요를 많이 들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영어 동요 CD 하나 딱 사가지고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거야. 근데 그 애는 그 영어 동요 뜻이 뭔지 몰라. 그죠? 물론 많이 들려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냥 엄마가 영어 CD 동요를 살려놓고 여러 번 들려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의 노래가 아이가 유독에 관심이 있어 하는 거라면 끌어다가 이거는 도대체 뜻이 무엇이고 어떤 노래 가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엄마가 먼저 캐치를 하고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아주 10곡 정도의 대충 부를 줄 아는 그런 노래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가르쳐줘라.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미취학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회화를 물론 배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영어 노래를 보시면요. 노래 가사 안에 단어 있죠? 문장 있죠? 문법 살아있죠?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못할 뿐이지
그거를 조그만 눈만 이렇게 좀 크게 뜨고 이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만 더 고민을 하게 되다 보면은 좀 더 좋은 노래 곡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항상 어떤 일정한 주제를 정한 노래, 또 주제가 있는 노래를 엄마들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래서 컬러면 컬러, 넘버면 넘버, 그렇죠? 의복이면 의복. 또 어떤 family면 family 이런 컨셉에 대해서 엄마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 노래를 하나 해주면 2학이면 family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를 배웠다면 family에 해당하는 어떤 놀이 또 family에 해당하는 어떤 그 공장놀이 family에 해당하는 스토리북 family에 해당하는 뭔가 엄마의 어떤 활동들 이런 걸로 하나 둘씩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엄마의 흥겨움으로 내 아이의 기를 살려줘라. 기 살려줍니다. 그죠? 우리 노래하다가 또 간혹가다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못 따라해? 거기 틀렸잖아. 다시 따라 말해봐. 알았지? 엄마 열심히 노래 불러요. 애는 또 열심히.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틀렸잖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미취학 아이들은요, 사실은 그 어떤 노래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노래의 전체적인 뜻이 뭔지는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엄마랑 함께 하는 와중에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노래를 가르치는 할 때 같이 박수도 치고 그죠? 춤도 한 번씩 땡겨주고 그래서 아이 귀를 팍팍 한 번씩 살려주는 것이 그 아이가 앞으로 이걸 시작해서 끝맺을 때까지 어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일정한 기분을 유지하고 일정한 어떤 그 강도를 유지해서 그 아이한테 100% 몸속에 쏙쏙 스며드는 어떤 습득 영어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첫 번째 곡을 하나 선별해 갖고 왔는데 이건 사실은 number예요. 자, number는요. 저희 아이들은요. 수를 100까지 세요, 선생님. 100까지 셀 줄 안돼요. 너무 좋아해요. 예, 우리 아이 왜 옹알이 한 번 하면 왜 어머 말했어 이렇게 하듯이 100까지 센다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가 100까지 센다라는 거는 숫자를 달아서 읽고 이게 어떤 수가 어떤 수만큼 더 많고 이거를 아는 건 아니에요. 단지 수는 말에서 나오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말해주고 얼만큼 많이 접하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수를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율동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노래예요. 보통 저희가 1부터 10까지 셀 때 Let's count the number from 1 to 10 이렇게 말을 하죠. Let's count the number from 1 to 10. 1부터 10까지 한번 세어볼까? 우리 뭐뭐 하자 할 때 let's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let's coun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Let's sleep. Good. 오케이, 우리 먹자. Let's eat. 우리 한번 점프 해볼까? Let's jump.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엄마가 영어 노래를 이렇게 보면 이 영어 노래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한 번쯤 고민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요. One little mouse. 그래서 마우스가 가요. 어디를 가냐면 막 도망가요. 근데 고양이가 쫓아오니까 도망가겠죠? 그래서 손을 할 때 저희가 그 일꾼 율동이랑 같이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세우거든. 이건 엄마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저 같은 이렇게 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일단 한번 저희가 노래 한번 들어보고 어떤 리듬인지 하고 저랑 함께 율동을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자, 한번 노래 들어봅시다. One little mouse, two little mice, three little, four little, five little mice, six little mice, seven little mice,